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8월에 본격적인 장이 열렸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금요일장의 낙폭을 만회해주기 위해서 양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물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양시장 1%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접어드는 둔화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기술주는 크게 흔들렸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서 연준이 B컷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과도하게 낙폭이 일어났었던 성장주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반도체 AI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정부 관계자가 AI와 관련된 발표를 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AI 국가대표 최종 5개 팀이 발표가 되고요. KAI에 대한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 AI 어떠한 산업인지 한번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AI와 관련돼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국내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AI 모델의 95%가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거대 언어 모델에서 점점 더 확장해서 추론 모델과 특화화 모델까지도 개발을 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오픈 AI의 GPT라던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이 글로벌 AI 모델 의 성능을 95% 이상으로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만의 A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공약 중에 하나인 모두의 AI 3대 강국의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고요. 정부가 한 2천억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500장에서 1000장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팀당 연간 100억 원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가공과 구축을 위해서 50억 원가량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AI 인재 유치를 위해서 연간 20억 원가량의 정부의 매칭 지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국판 GPT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2천억 원가량의 돈을 투자하는 거고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우리나라도 함께 돌입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지금 선정이 됐을까요? 우선 총 10개의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KT와 SK, 그리고 AI 전문 기업으로는 업스테이지와 모티브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LG AI와 카이스트와 그리고 NC AI까지 총 10개의 관계 AI 전문 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후보자로 이렇게 거론됐었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업들, 총 5개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개 팀이 발표가 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나 오늘 관련된 기대감의 상승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후보지 10까지는 들었지만 5위 안에는 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기업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선정이 됐습니다. AI 전문 기업 가운데서 업스테이지가 솔라라는 그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총 5개 팀이 발표가 됐고 반기마다 1개 팀이 서바이벌 형식으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 최종 2개 팀이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기업이 생존하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전문기업 연구기관 골고루 이번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떠한 특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AI 기술의 내재화가 되어 있고요. 오픈소스 공개와 플랫폼 확장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문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기업 대상의 B2B 역량,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연구기관과 산학연에는 2팀이 지금 선정이 됐었는데 범용 LLM, 거대 모델, 그리고 멀티모달과 초경량화 등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모든 곳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 경쟁적으로 AI 모델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기술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대표 AI에 대한 정부의 투자 기대감이 관련된 지금 섹터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AI 시장이 확장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GPU라던가 반도체 산업의 확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7월 달에 주요 품목별 수출액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가 무려 31%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대 7월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요. 147억 달러를 지금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HBM과 같이 가격이 비싼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좀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드릴 텐데요. 디램 고정 가격이 4개월 연속 급등하면서 7월 DDR4의 가격이 전월 대비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급 부족이 본격화가 되면서 DDR4가 DDR5의 가격을 역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구형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요. 재고 확보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낸드 가격도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평균 가격이 3.39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또 한 달간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메모리 수급이 지속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출 호조와 가격 상승 지속으로 인해서 주가도 이에 따라서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AI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다음 장을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AI 사업으로 고성능 연산 인프라가 핵심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연산이 빠르고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GPU라던가 HBM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대장두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렸던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계약으로 인해서 재조명 국면에 들어갔고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국면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맥커리에서는요, 지금 디램의 가격 사이클, 업사이클이 26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요, 조정 이후에 매력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는 조정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노무나증권의 코멘트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에게 또 투자 힌트를 줄 만한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온세미콘덕터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전장향 수요 회복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 역할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일 새벽에는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AI에 대한 시장 확대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를 얼마 정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 힌트 계속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컨 지금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8월 첫 거래일 급락으로 마감했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반등 흐름이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는 담아내고 있지만 현물 시장 같은 경우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유가증권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로 완전히 방향성을 잡은 모습이고요. 오늘 일중 고점은 3,154포인트, 현재 구간에서는 3,147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현재 구간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은 786포인트였고요. 장중에 1.7%대까지 상승폭 키워갔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반납한 모습이고요.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앞서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 기관은 2,1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 개인은 1조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관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기관은 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개인은 220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75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담아내고 SK하이닉스는 팔아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4%대 강세,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움직임 연출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강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이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강보합권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펩트론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 강세, HLB도 4%대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오늘 특징주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뿐만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현직 투자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에도 수급이 모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6%대 급락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장중에 5.7%대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루미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 스피어와 스페이스 X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루미르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루미르 같은 경우 스페이스 X와의 앞서 1호기, 2호기 위성 발사 공급 계약,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3개 호기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고요. 총 5개 호기에 대한 발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기대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10%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스튜디오 미르 확인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이 캐대언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K 애니메이션이 받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미르의 경우에는 앞서 마블 스튜디오와의 계약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심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3%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AI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한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AI 산업 생태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의 5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이 국가대표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되게 짧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미 이제 다 뿌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료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의 95%의 성능을 갖춘 독자 AI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성능을 만드는 게 결국엔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27년도까지 총 2팀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고 또 이제 오늘이 25년이니까 또 2년 동안 열심히 또 추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 2팀이 될 거니까 요 이슈는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GPU를 또 대량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하는 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도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2천억 원이고 이게 어쨌든 나중에 2팀으로 좀 몰릴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AI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자립화를 좀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에너지 이러한 자립화에 대해서 AI의 자립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쓴 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치면은 뭐 이제 요거는 조선으로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가 원래는 쉐빙선을 전혀 못 만들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극이나 이제 북극 이럴 때 이제 네. 탐사를 갔을 때 우리나라가 구조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쉐빙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구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 쉐빙선도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AI,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 사실 저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후발이죠.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진행이 돼서 정말 95%의 성과만 낼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것도 얘기가 또 다른 데로 셀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엔 다 좌표가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독자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들을 좀 방해를 할 수 있죠.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AI 쪽으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미중 갈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보안이나 안보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른 나라들에게 다 의존을 해버리면은 무역 협상이나 이런 쪽에서 그쪽이 이제 너네 AI 소프트웨어 끊어버린다 이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처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로보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라서 소위 말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손을 놓는다는 거는 국방을 이제 다른 쪽에 그냥 맡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팀이 선정이 됐고 5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7%가량 장중 강세 보이다가 현재 보합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상승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기업이 LG, 네이버, 업스테이지, SKT, NC 이렇게 5개 정예팀이 형성이 됐고, 저는 그 NC AI 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 그리고 LG 경영개발원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 지금 소형주들이 2자릿대 강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쭉 띄워드렸는데 지금 상한가에 올라서 있는 기업도 LG 쪽에 좀 들어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결국엔 선정된 기업들, 대형주는 지금 네이버가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중소형 개별단에서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제 탈락한, 예를 들어서 코난 네. 테크놀로지 같은 2자릿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봤었던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5개 컨소시엄이죠. 결국에 네. 이제 대학들이랑 같이 하니까 컨소시엄인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NCAI 쪽에서는 뭐 NHN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근데 이제 뭐 오브젠 같은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게 막 엄청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이것도 장중 16% 올라가고 5%라서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종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플리토 같은 경우도 이게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다가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결과가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넥스 거래소에서부터 플리토는 급등을 했고 코나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도 14% 올라갔다가 지금 5%예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연속성을 가지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부분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계속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직 최종 2인으로 들어가려면
2년이나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최종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이제 좀 앞단으로 나아가면 소버린 AI로 엮어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4x4 같은 종목도 조금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의 연속성이 계속 막 나온다고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발표 후에 좀 주가에 반영이 있었고 좀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그건 이미 소버린 쪽으로 이슈가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뭐 완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즘 시장이 워낙 순환매가 빠르고 또 이제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STO 관련된 종목군들도 막 치고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갈 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AI 국가대표 선발 가운데서 강하게 가장 상승하는 게 LG 컨소시엄에 있는 뭐 이스트에이드가 상한가, 이스트소프트가 12%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변동성 국면이고 지금 순환매 돌면서 빠르게 또 상승폭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국가대표 선발전 결국에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힘을 쓸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나라 AI 생태계 전반에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둬서 진행이 잘 될 거였으면은 저는 이미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여기 이제 10개에서 5개로 줄었지만 자체적으로 전부 다 LLM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활용도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업들한테 너네들끼리 힘내서 해봐 이렇게 해서는 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정부에서 이렇게 좀 외쳤던 3대 그런 AI 국가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H20을 제한하니까 지금 H20의 성능이 80%가 되는 칩을 이미 개발하고 네. 그게 아직 수율이 안 나와서 그렇지 수율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뭐 미국이 AI 쪽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 이게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속도도 되게 좀 중요하고요. 시기적으로 이미 다른 나라들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주도하에 산업이 되는 거고 정부 주도하에 산업이 되면 상당히 좀 크게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적인 부분에서 좀 정책이 아쉬운 게 좀 내부적으로 뭐 출산이나 이런 것들은 막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그 해외랑 어떠한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좀 뭐 2018년도에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킨 게임들이 있었지만 정부가 그렇게까지 많이 막 커버를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번에 이건 AI는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확장이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에서는 계속적인 확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AI 쪽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센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랑 동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AI 인프라 쪽으로 또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이제 인프라 기업들이 좀 움직여요. 뭐 전기 붙어 있는 애들이라든지 전자, 뭐 이렇게 전선 이런 기업도 올라가고 또 초과압 변압기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핵심 기술에 따라서 지금 모든 기기에 전부 다 AI가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해외 걸로 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 이런 거 다 전부 다 해외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게 안전하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이 AI가 모든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뭐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GPU라던가 뭐 HBM 이러한 칩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산업으로의 확장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확장 안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GPU 이슈가 있으니까요. GPU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엮일 거고, 그럼 엔비디아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각각의 기업들이 약간은 지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쪽이 확장이 되면은 저는 이제 기판 쪽은 같이 따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같은 걸 보셔도 이제 PCB 기판 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기가 급등이 나온 것도, 그다음 대덕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온 것도 다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HBM 쪽에서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엮이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역시나 기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판 관련된 쪽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파급력은 약하지만 또 이제 소켓 뭐 만들려면 또 소켓도 있어야 되니까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 좀 꿈틀꿈틀 하겠죠. 근데 걔네들이 거의 다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제 큰 틀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의 좀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PU 부분을 저는 제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일단 GPU 쪽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 기판 쪽, 그리고 기판의 하부 밸류 체인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에너지원이 계속 필요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에너지원 쪽에서 AI 인프라 하면은 사실 산업이 너무 많아요. 건설주도 될 수 있고 변압기도 될 수 있고, 지금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은 변압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쪽으로도 엮을 수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초과압 변압기로 엮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AI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이쪽이. 그러면 나중에 뭐 관세 이슈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생기더라도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해버리면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이쪽이 산업의 사이클이 엄청 깁니다. 아, 그래요? 네. AI가 없을 때 10년이에요. 와, AI가 10년이요? 없을 때 원래 10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4년 차인데 네. AI라는 게 새로 붙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에너지원이 확장되는 전 세계적으로 25년 이후부터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 만들면 송배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송배전이 뭐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AI 인프라는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혜 산업들을 고를 때 저는 변수가 좀 적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변압기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시장 확대와 함께 GPU 기판 그리고 소켓까지 좀 확장돼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AI 산업이 커지면 당연히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선과 전력기기, 그 가운데서도 변압기 부분을 좀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5개 팀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관련된 기업들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투자 포인트 참고 삼아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ON&OFF. 오늘은 데이터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OFF.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디론가 팔려나갑니다.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내 정보인데 왜 늘 남의 돈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 검색 기록, 위치, 구매 이력, 클릭 하나까지. 이 데이터는 기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깃 마케팅, 알고리즘 추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약 370조 원.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산을 만드는 건 나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내 것이지만 통제권은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수없이 눌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약관, 자동 체크된 항목,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 없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익명 처리만 거치면 마음껏 가공되고 거래됩니다. 정보의 주인은 나지만 그 흐름을 통제할 권한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도 소득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무상 기부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정보는 늘 남의 수익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익이 되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정보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정보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AI가 만든 작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림도, 음악도, 소설도 AI가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I 작품의 경계, 그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점검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7월 수출 데이터 안에서 다시금 반도체로 막아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는데요. 반도체 수출액의 경우에는 역대 7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4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1.6% 증가를 했는데요. 이 수출액 액수를 두고 해석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요에 의한 호재다라고 봤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8월에 본격적인 품목 관세 부과를 앞두고 밀어내기식 수출이 아니었을까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건데요. 이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착시 현상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수출 데이터가 호재일까 악재일까 좀 긴가민가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악재도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에서 엔비디아 H20 칩, AI 칩을 두고 보안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H20 수출기를 열어주었지만 중국 당국 측에서는 고의로 미리 심어둔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백도어는 우리 칩에 있지 않다라고 또 곧바로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단순한 보안의 해프닝이 아니라 미중 양국이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기술 주권의 패권 다툼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AI 전반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주 안에서 중소형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익홀딩스의 경우에는 11%대 급등세로 치고 나가는 모습, 코세스와 젠백스도 동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리노공업이 약세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도 5%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수출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종목별 흐름 엇갈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엔터 쪽, 콘텐츠 쪽도 분위기 좋은데요.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블랙핑크는 멈추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지난 6월에 넷플릭스 영화로 전 세계에 동시 공개가 된 영화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1개국에서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OST 앨범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빌보드 20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대표적인 수록곡인 골든의 경우에는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주로도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은 블랙핑크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핑크 베놈이라는 곡 2022년에 출시된 블랙핑크의 대표적인 힙합 곡인데 뮤직비디오가 10억 뷰를 오늘 달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로써 블랙핑크의 이제 유튜브의 9번째 신기록으로 10억 뷰가 넘는 영상이 9개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블랙핑크가 가장 많은 채널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고 누적 조회수도 가장 높습니다. 가장 좋은 기록을, 최고의 기록을 가장 빨리 경신하고 있는 K-팝 그룹으로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 데드라인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오늘 주가의 훈풍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캐데헌의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작사들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3%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4,47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YG 플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5에서 6%대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SM과 하이브도 동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하이브가 2%대 강세 흐름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가장 핫한 이슈로 AI 국가대표 선발전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속보가 나오면서 핵심 기업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늘 국내 정예팀 5곳을 발표했고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함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데요. 고사홍 GPU와 데이터, 인건비 등 총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이 기업들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평가를 거치게 되고요. 5개 팀에서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을 시키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2개의 팀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핵심 기업 탑10이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 오늘 5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죠. 네이버와 LG,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NCAI가 선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 희비도 오후장 들어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네이버의 경우에는 4%대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으로 내려와 있고요. 55,500원 보합권까지 하락 반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KT의 경우에도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LG는 2%대 오름세 보이면서 상승 탄력 더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법제화의 시동이 이번 주에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또 최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시장입니다. STO 법제화 기대감 높아졌는데요. 8월 6일 이번 주 안에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에 큰 쟁점 없이 이번 8월에는 법제화의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 핑거의 경우에는 국회 도서관에 AI 시사 분석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시세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공공 AI 서비스인데 텍스트 마이닝이나 감성 분석, 키워드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서 이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생태계 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 안에서 탑픽으로 카카오페이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79,000원으로 약 20%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현재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선불 충전금 잔액이 카카오페이의 경우에 5,911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네이버와 토스 등이 있는데 1,000억 원대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금액인 거죠. 이에 따라 생태계 선점 역량을 보유했다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뱅크인 카카오뱅크와의 협업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 테마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잘 접근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주제 흐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K옥션이 10%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핑거의 경우에도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7%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7%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되면서 1,2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현재 탄력 좀 떨어지고 있네요. 61,5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1%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눈길 주고 계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HJ중공업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미 정부 협상에 따라서 마스카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조선주들의 모든 상승세가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HJ중공업이 이제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이번 마스카로 인해서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MRO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HJ중공업이 오늘 유독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군함에 대한 건조 실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에서의 MRO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재차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마스카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 좀 보고 있는데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최근 태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사업장을 방한하면서 호위함 건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함에 대한 특히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최대 군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비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조선업의 수혜로서 이어질 수 있고 군함에 대한 마진율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SK 오션 플랜트가 다른 조선주와 다르게 상승하지 못했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스카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대량 거래와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새로운 조선주로서의 또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까지 특징주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가 베팅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반 그룹이 인수를 함으로써 자금력 확충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 전선업계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안마해상풍력의 내부망 해적 케이블에 대한 턴키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계약 금액은 1,800억 규모이면서 2028년도 말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상풍력단지의 케이블망에 대한 수주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전력 공급망 관련해서의 수혜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분기 매출이 분기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하면서 지금 하반기 수주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반기 실적은 추가적으로 성장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상승보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연선에서 터키 수주와 더불어서 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실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 상승을 노리기 위한 종가 베팅으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오늘의 종가 베팅 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마감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장에서 파이널샷이 포착한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 수출 2차까지 완료됐다라는 소식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YG엔터, 블랙핑크의 뮤비가 10억 뷰를 또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증가 소식의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집중해 볼 만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롯데 관광개발 선택해 주셨네요. 7% 가까이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실적의 성장세에 눈에 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카지노 이야기를 그전에도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자, 롯데 관광개발 그 외국인 카지노 이제 3총사가 있죠. 파라다이스, GKL,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이 있는데 오늘 세 개 기업들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독 롯데 관광개발의 상승세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실적 개선세가 아무래도 좀 다른 파라다이스나 GKL 대비해서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7월이라는 어떤 그 굉장히 특별한 달이 된 것 같아요. 롯데 관광개발 입장에서는 이제 1년 12달 중에서 이제 올해 7월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지금 갱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카지노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 상승이 가장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숫자적으로 한번 좀 보면 매출이 589억 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7월 달에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으니까 7월 달, 8월 달, 또 9월 추워지기 전까지 9월, 10월까지 네 달이 이제 가장 큰 성수기인데 그러면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초반까지 그 좋은 호실적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호평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전 세계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보통 카지노 하면은 뭐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실적이 계속 지금 카지노주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떨어지나를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에 어떤 이제 온라인으로 굳이 뭐 불법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뭐 갬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카지노들은 라스베가스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카지노 삼총사들은 실적이 오히려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은 그 54%나 증가를 했다는 거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내용별로 이제 매출 부문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카지노가 한 434억 정도, 그다음에 호텔이 15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주도 롯데 드림타워가 객실 이용률이 월별 기준으로 9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7월 달에는 객실 이용률도 90%를 넘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그 홀드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뭐 카지노 나왔을 때 드로백은 매출이고 홀드율은 영업이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홀드율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홀드율이 15%대에서 17%대로 올라갔다. 홀드율이 17%라는 것은 1,000만 원을 칩으로 바꾸면은 170만 원은 카지노가 갖고 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뭐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이런 카지노 관련주도 호텔 관련된 주들의 어떤 그 뉴스들 중에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특별해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은 이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3분기 언제인지는 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무비자, 중국 단체 관광객 이런 부분들도 뭐 향후 좋은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네. 잠깐 보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좋은 수급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좋죠. 뭐 외국인 수급은 이제 올해 한 3월 달 기준으로, 그다음에 기관 수급은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저점 잡고 계속적으로 이제 큰 폭의 매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롯데 관광개발 주주들을 또 기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특별한 어떤 뭐 관세나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프리하고 특별히 나올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윗방향 열어놔도 뭐 큰 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최성수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상방 좀 열어보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카카오를 또 선택해 주셨네요. 상승폭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좀 반납을 했어요. AI 국가대표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있었는데 탑10 기업까지는 들었는데 네. 최종 5곳에는 들지 못한 상황. 네이버는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굉장히 뭐 단기적인 이슈로는 아쉬운 부분이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거의 7%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약보합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말고 이제 카카오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관련주로 미임으로 좀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으로 뭔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카카오의 사업적인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출시 예정인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증권가에서는 이걸로 지금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1조 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증권가가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로 나온 서비스로 AI 서비스죠. 1조 원 이상의 어떤 추가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카카오가 24년도 기준으로 한 7조 8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느는 거죠. 그 서비스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좀 유료 서비스예요. 자, 일단 이름이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긴 한데, 카나나라고 이제 카나나라고 이제 AI 메이트 앱을 이제 기존의 카카오톡 말고 다른 앱으로 이제 카카오톡과 연동시키는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만으로도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린 게 1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물론 두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네이버도 클로바가 나왔을 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나오고 나서 이런 평가가 있었죠. 잘 만들었어. 잘 했는데 근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다시 좀 제자리로 내려왔죠. 카카오도 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떤 뭐 포부라고 해야 될까요? 27년부터 일단은 27좀 약간 늦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구독자 124만 명을 일단 이 AI 서비스로 확보를 해서 연 9,700억, 1조 원에 가까운 추가 매출을 일으키겠다. 구독료가 6,500원이라고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하면 1대1 대화방이 있죠. 그리고 단톡방이 있습니다. 일단 1대1 대화방은 나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룹 채팅방은 카나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1대1 대화방에서 어떤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 우리 뭐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자 하면은 장소는 어디서 만나는 게 어때? 얘기를 했는데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AI 서비스 앱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톡방에 들어가면 이 나나라는 이제 카나라는 서비스가 이걸 해줍니다. 단톡방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막 몇백 개씩 쌓여있는 채팅방이 있는데, 네. 딱 들어가면 그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딱 그동안에 내가 안 볼 동안에 이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대화의 내용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월별 구독료, 물론 다른 서비스도 당연히 있겠죠. 이제 추가 알파로 월 구독 서비스가 6만 5천 원을 주고 이거를 이게 124만 명을 확보를 하겠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첫 단추를 잘 꿰을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증권가에서 그래도 뭐 AI 서비스로 유료 사업을 내놓겠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베타 테스트에서 사실 뭐 좀 약간 고칠 거는 좀 고치고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저항이 상당히 좀 셀만한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카카오 PC 같은 데서 이제 쓰는 카카오 톡서랍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카카오톡 서랍 그다음에 이모티콘 플러스 합쳐서 지금 현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유저가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유저들을 이제 충성 고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흡수를 해서 이 AI 메이트 앱에 일단은 뭐 고객으로 삼겠다. 이 부분 상당히 뭐 앞으로 실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뭐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아직 발표 전이죠. 매출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해서 소폭 좀 감소할 것이다. 일단 좋게 추정치를 높게 잡아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보다 아예 그냥 컨센서스가 좀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갖지 않게 잡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좋은 것보다는 좋진 않겠죠. 일단 수급만 잠깐 보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딱 보면 빨간색 선 외국인이고 파란색 선 기관이죠. 네. 밀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미물로 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딱 봐도 파란색 선이 지금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외국인들의 특별한 의미는 없고 기관 수급 이퀄 카카오 주가 흐름입니다. 그렇게 기관이 사면 카카오는 올라가고 기관이 팔면은 카카오 내려가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뭐 사실 의미상으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사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기관이 소폭 조정 주고 다시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점. 오늘 좀 위에서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뭐 오늘 아쉬운 부분은 뒤로 하고 앞으로 카카오가 보여줘야 될 이 유료 서비스 관련돼서 모멘텀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유료 서비스 카나나가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요일 포착주 어떤 종목 선정해 보셨습니까? 펄어비스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역시 좀 위에서 좀 약간 밀려서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재료가 이제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판단하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어서 포착 종목으로 펄어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펄어비스 실적 상관없고요. 과연 이 붉은 사막이 출시 후에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펄어비스의 주가 흐름을 99.9%가 아니라 100% 일단은 뭐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주주분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여차하면 좀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붉은 사막만 보고 있죠. 처음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21년 4분기입니다. 21년 4분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2, 3, 4, 5, 4년이 지금 지나 있는 상황이죠. 4년 만에 일단은 뭐 출시를 거의 확정을 지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미룬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여파는 사실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일단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펄어비스는 이제 뒤로 뭐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쇼들을 참가를 하면서 이제 유저들의 호응을 굉장히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8월 이제 지나갔죠. 1일서부터 4일까지 중국에서 이제 게임과 관련된 행사가 좀 있었었는데 중국 유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굉장히 뭐 성황리에 좀 호평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콘솔 게임 위주로 출시가 되는 대작 게임은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는 AAA 트리플 A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리플 A 게임은 어떤 걸 트리플 A 게임이냐고 하냐면 2억 달러 이상 제작비가 든 게임. 2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보통 뭐 2천억대 후반이 되겠죠.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 그리고 몇백만 장 이상을 팔겠다. 보통 이제 콘솔 게임은 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CD로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대작 게임에서 하반기 사실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펄어비스의 이제 붉은 사막이 틀림없긴 한데 일단 차이나 조이 행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8월 20일서부터 24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그 게임스컴에 참가를 이제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 콘솔 게임은 물론 PC로도 나오긴 할 겁니다만 콘솔 게임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쪽 유저들한테 선을 보였을 때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이나보다도 일단 그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인가에서 열리죠. 그 게임스컴에 참가를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언리얼 엔진이다, 뭐 유니티 엔진이다 이런 물리 엔진을 뭐 사용을 해서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돈을 내죠 당연히 100만 달러인가 이상 매출이 나온 게임 회사들은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냅니다. 유니티는 무료였다가 최근에 유료로 바뀐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자체 그 엔진을 만들어서 지금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죠. 돈도 안 들고 일단 수급이랑 차트 그다음에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요. 기관은 살려고 하다가 오늘 살짝 조금 매도 쪽으로 빠졌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고 쭉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펄어비스도 파란색 기관 쪽에 수급을 좀 따르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위쪽에서 좀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이 4년 만에 나오고 뭐 이게 미뤄졌을 때마다 급락을 보여줬던 게 펄어비스이기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출시를 하면 시장에서 분위기만 좀 살려주면 나름대로 게임주들 중에서는 좀 약간 주인공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사가 펄어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밀려 있어서 지금 39,000원 초반인데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일단 한 39,000원, 그러니까 4만 원 아래에서는 사실 뭐 특별한 그 리스크는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47,000원, 근데 손절 가격은 37,000원 정도로 전 저점이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짚어봤습니다. 트리플 A 게임 붉은 사막의 활약, 이제는 제발 활약해주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국가대표 5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워드 상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5개 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와 LG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현재 구간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3.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강세 이후에 약세로 현재 구간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이스트소프트 4%대 강세, 한글과 컴퓨터 2.3%대 강세, 알체라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서 희비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를 8월 8일까지 이르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한에 대해서 단축화했었죠.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데드라인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위트코프 특사가 또 이번 주에 러시아에 방문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합의에 대한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 시장에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7월에 합의에 이르렀던 포로 교환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 내놓으면서 관련한 기대감들 시장 종목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TIM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6%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HD현대 건설기계와 HD현대 인프라코어도 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동도 5%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1.7%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조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의 빅3가 마스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조선주들의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는 1,500억 달러 한미 조선협력 관련한 펀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투트레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중소조선사를 인수해서 이 MRO 특화 조선소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첨단 상선 기술을 좀 전수하는 방법으로 이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다라는 전망들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HJ중공업 같은 경우 1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태웅도 6.6%대 강세, HD현대 마린엔진 3.5%, 오리엔탈 전공도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급등 이어간 이후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2.9%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님들의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조선과 방산 관련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 이어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세 강화 등으로 인해서 관세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 관세 협상 타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조선에 대한 1,500억 규모의 달러 규모의 이제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해서 이제 미국의 조선 부흥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이 세부 안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정보들을 계속 저희도 이제 취합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 규모 상당한 좀 규모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과연 우리나라 이제 조선수에 어떠한 이제 수혜로 좀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여러 형태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이제 신설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미국의 조선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방안들이 나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게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조선 관련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니 이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첫 번째는 이 미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들인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한국 내에 있는 중형 조선소들 뭐 이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이제 K조선이라든지 이런 조선소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해당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MRO에 특화된 이제 조선소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방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상성과 그리고 이제 군함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서 이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방안들이 나와 있고 아마 이제 지금 TF가 또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이 대형 3사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올해 이번 달 이제 중반부터 해서 본격적인 논의들을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을 좀 선도하는 그 3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올랐던 지난주에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 목요일이랑 금요일 한 18%가량 주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포인트 모멘텀들이 주가를 또다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부담감, 밸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주춤하진 않을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방향성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업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네.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난주에만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그 반동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과연 우리나라 이 조선소들한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이제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좀 저희는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른 이 기업들도 이제 관련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 오히려 조금 이제 급등한 이제 그런 주식보다는 좀 안 오른 기업들 그리고 펀더멘털 같이 체크하면서 이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하나의 모멘텀일 뿐이고 사실 이 조선소들의 본업은 상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상선에서도 좋은 이슈들이 다수 깔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인 것 같고 지금 미국 쪽에서 LNG 수출 강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지연될 거로 예상을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최종 투자 결정들이 나오면서 연내 이제 뭐 12척 정도라든지 이제 수주가 나올 예정에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선주들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 선에 대한 이제 발주 준비들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대규모 이제 발주가 지금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수주들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중국이랑 또 경쟁을 네.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제 중국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발 모멘텀들과 동시에 이 상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을 같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발 모멘텀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했는데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서 시나리오를 좀 여러 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나라가 중형 조선사를 인수해서 미국의 MRO 산업이나 이런 걸 투자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K조선 언급해 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HJ중공업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형 조선사의 인수 추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조선사의 산업 재편은 좀 어떻게 구성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 조선 업황이 네.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중형 조선소들한테도 좋긴 했었지만은 사실 대부분 뭐 가스선이라든지 이 대형 조선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네. 좀 호황이었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호황의 수혜 자체가 뭐 단순히 대형 조선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런 중형 조선사들의 인프라들을 활용하고 뭐 인력 채용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재까지 확장이 되려면 어쨌든 이런 밸류체인의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는 걸까요? 네, 추가 수주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 쪽에서 최근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들은 네. 아무래도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제 이런 주요 조선소들이 향후 미국의 물량들을 처리를 하거나 뭐 군함을 MRO를 하거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부 조선사들은 이제 도크들 일부 활용을 해서
통해서 내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블로그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든지 일부 기자재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도크들을 최대한 가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부 내재화를 했었던 부분들을 일부 다시 이제 기자재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뭐 기자재도 이런 이제 최근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미국발 모멘텀의 이제 수혜들을 같이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수선 분야에서는 사실 네. 기자재라고 하는 게 물론 선체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지만은 이제 무기체계나 아니면은 뭐 레이더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무기체계나 레이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기보다는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들 뭐 레이시온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미국 기업들한테서 계속 이제 조달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기자재에 대한 수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상선 쪽에 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함께 조선업 협력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도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3대장 기업들이 그 안에 있는 그 기업들 기자재도까지도 이제 밸류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특수선은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조선 관련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또 다른 무풍지대라고 뽑히고 있는 방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뭐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섹터로 봤을 때 보통 조선 방산을 같이 보시는 네,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워낙 최근 근시일에 이 조선주가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방산주가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방산도 뭐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제 큰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실적 부진한 기업들이 있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거의 네. 분기 영업이익으로 거의 8천억, 9천억 거의 분기 거의 1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시장 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하는 이제 그런 추세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은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은 뭐 한국항공우주 기대치에 부합하고 서프라이즈 나오긴 했지만 일회성 요인이 강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다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진한 상황들이고 하나시스템은 이제 실적 발표하긴 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조선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방산 그 자체의 모멘텀보다는 좀 조선 쪽으로 얽혀서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각각 기업마다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일회성 요인으로 조금 이제 시장 기대치들을 조금 이제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부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내년도 내후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조금 이제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또 저희는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도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만큼 실적이라던가 수주가 충족시켜줘야지 주가 레벨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방산 관련된 기업들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좀 엄선해 놓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한국 방산이 뭐 수주는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잘 하고 있긴 하지만은 2022년, 2023년, 2024년 갈수록 이 수주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요? 170억 불, 140억 불, 90억 불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장기적인 실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고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그 곡선 자체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주 관점에서 이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풍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산이 실적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100% 상향까지 나오더라고요. 풍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풍산 같은 네. 경우도 이제 탄 관련해서 네, 맞아요. 이제 사업을 영위를 네.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K2 전차가 이번에 계약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뭐 체계 업체라고 하는 쪽에서 계약이 나오면은 뭐 풍산을 포함해서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네. 여러 이제 아랫단에 있는 부품사 또는 뭐
뭐 조선으로 따지면은 이 기자재 업체들까지 네. 같이 수혜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지금 현대로템이 9조 원 계약을 네. 했지만은 이 풍산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탄에 대한 계약도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저희는 이제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현대로템의 수주가 풍산에게도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관세 무풍지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좀 강화하고 있고 리쇼어링 계속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짓고 우리에게서 좀 산업을 활성화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무풍지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네. 조선 방산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무풍지대이기는 합니다. 이제 조선 방산은 사실 뭐 미국 쪽으로 저희가 뭐 판매를 하거나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다른 쪽으로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도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은 지금 미국 쪽으로 저희가 로봇을 뭐 다수 판매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관세에서 무풍지대이기는 하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 방산처럼 뭐 다른 지역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네.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해서 선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뭐 한국과 이 미국 간의 그런 관세 네. 관계들을 넘어서 이제 미국과 이 중국 간의 그런 관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로봇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 계속 뭐 관세를 포함해서 지정학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경쟁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으로 이렇게 경쟁이 확산이 되다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 많은 부품들을 이제 중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그쵸.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부품주들 중심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좀 비슷한 계열로 보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는요, 미국으로 지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좀 비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대중국에 대한 견제가 점점 더 강화될수록 반사익 충분히 가능하다. 부품주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관세 무풍지대 조선과 방산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11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 국회 정식 접수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소수 대주주 중심의 양도차익 과세 체계를 복원하겠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1일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약 4% 하락하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억 원이 대주주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세제 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은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네, 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징 먼저 면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8월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 삐끗삐끗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오래 갈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 또 막상 오늘 시작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쪽에서 바로 빠르게 또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락폭 대비해서 한 3분의 1까지는 돌리는데 그 이상으로 계속 또 추세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요거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이슈 관련된 쪽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쪽들 일단 정부 쪽에서 뭔가 다음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예, 국민청원도 이제 한 11만 명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나왔던 또 이제 야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그에 따른 또 기대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는데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강화되겠다라는 쪽들로 봤을 때는 나머지 반쪽 이쪽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아마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동향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증시도 고점에서 한번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또 미국 증시가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8월 달을 바라보는 글로벌 증시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그렇게 썩 아직까지는 녹록지 못하구나 하는 쪽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빅스 지수가 다시 강하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지난 피어 앤 그리드 쪽에서 익스트림 그리드 쪽에서의 변화라고 생각하게 되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화들도 조금 더 노려보면서 같이 체크해보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단단한 지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될 만한 때쯤이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섹터들이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런 관점들이 아무래도 뭐 조선도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오늘 조선 기자재 쪽과 중소형 조선사가 좀 더 강했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조선 방산 그리고 또 원자력 전력기기 이런 쪽들은 여전히 그래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바로 빠르게 올라온다는 쪽에서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회가 될 때 늘리는 관점들은 맞겠지만 지금이 바로 기회냐라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의 변화들을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변화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보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이나 방산, 원전, 전력기기 등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권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세제 개편안 요거 하나만 집중하셔도 사실 시장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세제 개편안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에서 뭐 단계적으로 30억, 20억 이렇게 완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10억으로 갑자기 하향을 시키면서 이제 연말에 있어질 대주주 리스크가 좀 불거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제 개편안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시장이 낙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전날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폭등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달러 대비 그 원화 환율이 1,403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요소도 지난주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특이하게 보여줬던 거는 이제 다른 나라 증시들, 해외 증시 이제 대만 가쿠원이라든지 홍콩, 항생,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대 미만으로 조정이 좀 그렇게 양호한 흐름으로 나왔던 반면에 국내 증시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이거는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내부적인 이슈가 내부적인 충격이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 저녁에 다시 환율이 1,38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악화가 나와가지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한 7.3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있었던 그 고용 지표 악화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 측면에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1% 정도 시장이 한 1%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수급 추세를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네. 선물 시장에서는 들어오고 금액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콜옵션도 매수하고 풋옵션 매도하는 그러니까 약간 상승에 무게를 둔 베팅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그 관망세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완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고 그제서야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베팅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분석 들어봤고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1%대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3,154포인트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포착됩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의 매수세 두드러집니다. 3,000원 원 가까이 매수 우위 포착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4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 단 하루 만에 120포인트가 넘게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1%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현재 1% 넘게 빠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미리 좀 하락을 맞이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오늘장 강한 반등 나왔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4%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0.39%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여전히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조선주들은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 버텨줬던 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6%, 다만 장중에 7%가량 밀린 것과 비교했을 때 낙폭을 만회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들어 올렸고요. 현대, 로템, 오늘 K2 수주 소식과 함께 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 효성중공업 2%, LS 일렉트릭 3% 넘게 상승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금융사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많이 빠진 지주사들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가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카카오는 빠졌습니다. 역시나 AI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네이버가 올라갔고 카카오가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이 2% 넘게
넘게 상승했고요. 펩트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일제히 올랐고 미용 관련된 휴젤과 파마 리서치 클래식스도 사이좋게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ABL바이오, HLB 그리고 보르노이와 같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3% 넘게 상승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TCK, 피로팁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YC도 1%가량 빠지면서 소부장단에서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낙폭 과대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서는 SM, JYP, 엔터, YG, 엔터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YG를 6%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 올렸고요. 연관돼서 디어유도 2% 넘게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채 마감한 게 다소 아쉽습니다. 0.91%가량 오른 3,147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좋았습니다. 탄력이 더 좋았고요. 1.4%가량 오른 784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1조가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매도했던 기관이 오늘은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 역시나 8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동시호가 상황 속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현물시장, 양시장에서 기관이 담았고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의 하락을 했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1.3%가량의 강세, LG에너지솔루션도 0.6% 오름세,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한 상승, 성장주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요. 현대차도 오랜만에 반등했고요. KB금융이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금융주들 가운데서 은행주가 밸류의 매력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은행주 굉장히 좋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선에 이어서 원전 대장주로 오늘 4.7%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반면 그동안 좋았던 조선주 쉬어가면서 HD 현대중공업은 2.7% 가격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펩트론이 막판까지 힘내줬습니다. 무려 5% 넘는 강세로 마감했고요. HLB도 4%에 가까운 강한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 시초가 대비 상승세는 좀 둔화된 채 마감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마 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가 6% 넘는 상승, 그리고 휴젤도 1.4%가량 오름세 나오면서 10위권에 있는 기업들 6위부터 10위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금요일 날 비동업 고용 지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가 급락해서 98.85로 끝났고 원달러 환율도 1,390원으로 마감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장에서는 1,400원대를 위로 상향 돌파를 했었는데 지표가 나오면서 바로 급락을 했고요.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 11만 명을 크게 하회해서 7만 3천 명으로 마무리되어서 그 전에 5월, 6월에 나왔던 매달 14만 명 이상 증가라고 나왔었던 수치가 1만 명대로 급격하게 조정이 되자 달러는 폭락했습니다. 우선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150.70에서 147.50,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1,407원에서 1,390원까지 급락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 담당국장을 경질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거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져오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평가에 달러는 더욱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요구를 계속하면서 러시아는 핵 위협으로 맞대응했고 미국은 또 재차 핵 잠수함 배치를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약간 상승했지만 시장의 기본적인 초점은 금리 인하 확률 증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81원에서 거래가 없이 시작했는데 우선 뉴욕장 종가 수준이 1,390원 정도까지 고점을 올렸다가 1,380원 20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1,4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수급에 좀 부담감을 안겨줬던 환율이 지금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 위축이 확인이 됐고 9월에 비컷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에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러한 달러 약세 추세가 진행이 될까요? 저는 지표에 대한 신뢰 여부를 떠나서 5, 6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너무 많이 조정이 됐고 이런 적은 사실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가 향후 하향할 것이라는 접근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달러 숏 포지션에 대한 추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이유였는데 이런 통계적인 수치들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접근 때문에 달러가 많이 올랐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근데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재차 높아졌고 9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80% 정도로 그전에 이제 지표 나오기 전에는 50% 밑으로 이제 반영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거의 인하를 한다고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2번 금리 인하 추측 전망까지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달러 하락 추세로 다시 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350에서 1,400 사이에 큰 레인지를 말씀드렸었는데 1,300 다시 50, 60 정도 레벨로 내려가는 쪽으로 우선은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적고 영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영국은 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적인 예상을 하고 있어서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강세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서서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큰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약달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낙폭을 키웠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오늘은 낙폭 일부 만회하면서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8월 들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어떤 시장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내일은 일단 아무래도 오늘 기준점이라고 하는 종가상으로 조금 좀 밀렸네요. 예, 그래서 한 3,150, 한 60 이 정도가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은데 그쪽을 안착하고 돌아서면 모르겠지만 약간 아직까지 미국 시장을 좀 확인해야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오늘 섹터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또 대부분 그래도 또 반발매가 나갈 부분들은 나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오늘 강한 섹터의 변화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주, 카지노주 그런 이제 레저 관련된 쪽들의 반등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쪽들은 일단 7월 한 달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한번 내고 조정폭이 좀 꾸준하게 받았던 섹터인데 그중에다가 이번에 한미관세 협상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 조선 쪽이죠.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이 생각보다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흘러갔었을 때 좀 피해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섹터의 우려감들 때문에 가장 좀 조정폭이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성수기 시즌에 맞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올해는 뭐 거의 2천만 명 이상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관세와 무관하고 그런 쪽에서 성수기와 함께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이 숫자로 보여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롯데관광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좀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거의 이제 실적에 따라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카지노 관련된 쪽들이나 이제 호텔 그리고 또 엔터 이런 쪽과 관련된 쪽의 변화들은 아무래도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 부분 다시 좀 재조명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실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나올 엔터주들의 실적들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바라보면서 그래도 되는 실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조정을 마치고 다시 고점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런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성수기 기대감 한껏 받아가고 있는 여행 쪽, 카지노 쪽 이번 주에 나올 실적 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과 콜옵션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지만 그동안 현물 주식을 매수한 어떤 그 수량에 비해서 오늘 현물 주식을 매수한 수량 좀 약하거든요. 이거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좀 더 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 위주로,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기간이 바스켓 매매로 들어오는 기술주가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정도 있잖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 대부분 섹터가 바로 이런 섹터였거든요.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는 상승이었던 거지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망세 짙은 시장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망세가 짙은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이슈가 한쪽으로 쏠리면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대북주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테마주 장세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테마주 쪽도 함께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이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김 대표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BHI입니다. 일단 이 종목이 어제까지 좀 지난 금요일까지 좀 주춤했다가 오늘 빠르게 또 반등을 나가는 모습들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S&T 에너지처럼 실적 잘 발표하게 되면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쪽들인데 사업 구조가 조금 비슷합니다. LNG 쪽이죠. 그래서 비슷한 HRSG라고 하는 베어레스 보일러 쪽에서는 글로벌 1위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점유율이 한 60%가 조금 못 되는 쪽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게다가 자체 설계 기능까지 갖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계속 어떤 실적에 대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쪽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좀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자력 관련된 쪽들도 강점이 있죠. 보조기기 관련된 BOP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보조 설비 관련된 쪽의 기대감들 커질 수 있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업체들이 밸류체인상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이렇게 쭉 받아가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같이 연결이 되는 과정들이 높다고 하게 되면 또 이번에 나왔던 한수원과의 1,000억대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 쪽에 포함된다라고 보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이 이번 실적에서는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수주 관련된 쪽들도 알제리, 중동, 뭐 일본 계속 수주가 증가되면서 작년 말 기준 대비해서는 1조 4천억대 이상 수주가 늘어났다는 부분들도 실적을 좀 밝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를 좀 기대를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 경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못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풀리게 되면은 탄력받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난 고점대 넘어가는 5만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G 원자력 모멘텀으로 BHI 집중해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 조정이 좀 나와도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좀 최대한 덜 받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에너지 중에서도 LNG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정부의 정책이 지금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한 전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LNG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수입은 앞으로도 확대가 될 거고, 그러면 LNG를 담아서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LNG 선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사가 있기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어떤 수주 모멘텀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선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잠수함, 이 방산 쪽으로도 수주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 비미국 지역에도 캐나다를 포함해서 한 70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 대금이 유입된 것으로 봐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하고 손절가는 9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1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장 한마디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오늘 반등했으니까 내일도 반등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긴 못하고요. 눈치 보기 장세라고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주변 상황들 좀 체크해야 될 거고, 특히 눈길은 글로벌 증시 계속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갖고 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가 고용 쇼크 여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네. 보니까 오늘 미증시를 보면서 좀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내일 좀 더 네.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